지금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섭섭하지만 데이 05 01 excep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나 해볼까요? 체크. 체크라는 이름보다는 validate. 간단하게 이 validate라고 하는 함수, 어떤 데이터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제한합니다.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0 이상이라면 0이거나 혹은 양수라면 사용할 수 있다. 임의의 난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true라면 패스, 사용해도 되고 뭐 사용하지 못하고, 뭐 이게 제품은 아니겠지만 제품처럼 코드 또한 경우에 따라서 지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코드가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들어가서 뭐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고 나니까 프로젝트의 내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다른 클라이언트의 요구가 더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더 많이 알아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validate라고 하는 함수를 수정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가령 원래는 얘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었는데 0이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는 사실 지금 처리한다기보다는 뭐 딜레이 시켜서 나중에 보류 정도? 뭐 어떤 이런 개념을 하나 넣고 싶어진 거예요. 자, 기존에는 음수는 실패, 양수는 성공,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수정상에서는 음수는 여전히 실패를 가리키지만 양수는 좀 이상하네요. 성공이지만 이제 제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수와 제로.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다면 나는 당연히 validate라고 하는 함수를 수정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내가 실제 상황에서
validate라고 하는 함수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정하지 못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 상황은 많이 틀린 거죠. 자, 왜 수정하지 못할까요? 여기 있는 validate를 수정하는 것은 뭐 초보자라도 누구라도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validate라는 함수를 사용한 곳에 코드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alidate이라고 하는 함수가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었죠. 되게 중요한 함수라면 굉장히 많이. 그리고 프로젝트에 포함된 나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까지도 다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명세를 고치게 되면 가령 지금은 얘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true, false지만 이 리턴 값이 세 가지로 바뀌게 되면 보통은 -1, 0, 1 세 가지 값으로 데이터 타입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 어떤 정수라고 하는 형태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이 아래쪽에 썼던 코드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이 코드를 고친다는 것은 validate를 사용한 모든 것의 코드를 다 수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내가 작성한 코드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코드를 고치면 되지. 그런 생각하는 순간 초보자가 되는 거예요. 못 고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이미 사용 중인 코드가 있어요. 후임이 누가 들어왔어. 전임이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지만 불가능해요. 잘 안 돼. 나갔어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물려받잖아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어떻게 해요? 기존의 코드를 수정해가면서 고쳐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부분은 전임자가 코딩해 놓은 것을 크게 입부분으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내 코드를 뒤에다 집어넣는 형식. 그래야지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그 하나를 코드를 고쳤을 때 그 코드가 주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경우를 다 잘 몰라야지. 그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에러 처리라고 하는 것을 하긴 해야 돼요. 분명히 바뀌니까. 그런데 기존에 이런 코드들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어떤 형태라면 실제 현실에서는 에러 처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코드하고 좀 다른 형태의 에러 처리를 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예요. 이 exception은 파이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객체 제한 언어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자, 이제 얘는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요. 자,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A, B는 5. 오칠이가 바나에 학교 만들었대요. 네, 아니 집사람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칠이. 숫자로 만들었대요, 이름을. 아, 오칠이요? 예. 귀엽다. 네, 이게 참, 이게 뭐예요? 이게 오칠이 수업을 해야지 지금. 자, B. 네, 프로그램을 부동시켜보면 지금 이 코드는 많이 실수할 수 있는 코드거든요. 이제 어쨌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됐어요.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뜹니다. 자,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보는 거예요. 리스트 인덱스 아러블레이트. 리스트에 대해서 숫자를 하나 적었는데 그게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인덱스를 가리키는 것은 랭스 마이너스 1인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실수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실수한 거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처리를 나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어떤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처리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try. 자, 시도 한번 해볼까요? 콜론이 나왔으니까 오른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뜻은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실제로는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except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해 보면 죽지 않아요. 이것을 try, except, try 다른 언어에서는 뭐 catch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근데 문법은 다 같아요. try 안쪽에서 우리가 지정한 어떤 프로그램이 지정한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면 아래쪽에 있는 except라고 하는 블락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안에서 어떤 처리를 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죠. 앞쪽에서 잘못한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복구하는 어떤 작업들. 이 작업은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고가 터지지 않게 막는 거죠. 일이 터지고 나면 수습은 정말로 어렵죠.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소를 입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어떤 작업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몇백 가지 돼요.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구동하는 모든 예외를 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except라고 해서 모든 예외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문구 자체는 그냥 에러가 아니라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이라고 하는 에러는 에러인데 내가 어떤 에러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여기서 발생한 에러는 어떤 에러였냐면 실제로는 except index error. 이게 인덱스 에러였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알았대요? 얘가 알려줬어요. 제가 알려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코드가 이렇게 바깥에 있었는데 이것을 구동하면 여기에 이렇게 인덱스 에러라고 떠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덱스 에러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 돼요. 가령 인덱스가 벗어났어. 값을 다시 조정해봐 라고 하면서 입력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나이를 입력받았는데 이 사람이 3000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메시지를 띄워주고 다시 재입력을 받으면 돼요. 0에서부터 100살 안쪽이어야 될 텐데요. 하면서 다시 해당 화면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아준다든가 그런 작업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죽고 나면 오른쪽에 에러의 유형이 뜹니다. exception의 유형이.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봤으니까 실제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는 exception을 하나 보도록 할까요? C는 input 뭐가 되죠? 그냥 뭐 숫자를 하나 입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변환을 하고 리절트는 의미 없는 코드예요. 그냥 만든 겁니다. 너무 여기에 깊은 뜻을 두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구동하고요.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콘솔 창에서 숫자를 입력하면 이거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헬로우라고 하는 어떤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그때는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합니다. 예, 이때 발생하는 익셉션을 처리해 보세요. 익셉션을 처리한다는 게 수정 작업 일단 보존한다는 거 아니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해서 잡아내서 어떤 코드를 넣는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의 문제가 인덱스의 문제인데 그 말은 요 위쪽에서요. 네네. 원래 그게 왜 문제였던 건가요? 랭스 그렇죠. 마이너스 1을 썼어야 되죠. 그 문제인데 얘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인덱스 에러라고 들면 알아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가령 사용자한테 이렇게 할 수 있죠. 인덱스 아웃 오브 인덱스 이렇게 해서 리 인풋 인덱스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다시 입력을 하게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입력이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라고 알려준다든가. 사용자라고 하면 내가 사용자가 아니죠. 우리는 개발자죠. 여기서 이거를 쓰는 사람. 내가 쓰면 코드를 고치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try라고 하는 블럭으로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코드를 집어넣고 accept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value 에러를 가져다가 프린트 이것은 value 에러야 라고 그냥 얘기만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value error라고 하는 문구가 출력이 되고 39번째 줄로 이동을 합니다.
자, 지금은 에러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에러가 exception이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실제 처리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35번째 줄에 보시면 result C 곱하기 2, C의 제곱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드 실행됩니까? 실행되지 않습니다. 예,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익셉션이 발생하는 위치는 34번째 줄이에요. 여기서 익셉션이 발생했다면 35번째 그 아래쪽의 코드는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함수처럼 그냥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아래쪽에 어떤 C를 사용하는 코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령 프린트 C 곱하기 C 뭐 어떤 코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코드 여기서 사용하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죠? 왜요? C는 올바른 값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서 C를 어떻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 다음 코드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실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파일문 같은 거를 하나 두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7번째 줄에 브레이크를 하나 두죠. 네, 이제 구동을 한번 해보면 반갑게 인사를 해요. 헬로우. 예,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입력을 해보다가 최종적으로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빠져나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쉬프트 F10 눌렀을 때 계속 그냥 넘버만 뜨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거요? 이거요? 예. 이렇게 밸류 에러를 거치지 않고요? 예, 그냥 헬로 썼는데 꺼지고도 다시 넘버만 떠요. 네, 밸류 에러가 네. 예. 엔터를 계속 다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속 다 닫아야 돼. 밑에 X 다 닫아요. 네. 또 다시 일어나요. 눌러볼까요? 다시 이렇게 보세요. 리스트 앞쪽에 공격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여기 예, 아니, 예, 다시 구동해보고 그냥 여기서 그냥 행동을 보는 인티지에서 베이스 탭 이 위에 있네요. 코드가. 네, 그거 주석으로 맞으세요. 반복문 안에 있는 코드가 사용된 게 아니라 네. 그 인서트만 쓰고요. 그거는 에러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네, 왜 그런지는 다시 설명을. 자, 지금 이 코드에서 보시면 여기다가 밸류 에러를 사실 쓰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 밸류 에러를 지우면 이게 잘 동작하나요? 이게 잘 동작해요.
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외를, 에러를 정확하게 처리하자. 에러의 유형에 맞게. 가령 이 사람이 나한테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어떤 상담인지 처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다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상담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정확하게 밸류 에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출력하지만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게 없으면 에러의 유형 자체를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없는 거예요. 자, 어때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숫자 하나 입력받는. 숫자 하나 입력받기 위해서 코드가 엄청 많이 들어가죠. 우리 습관에 있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래서 이 exception이라고 하는 코드를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함부로 많이 쓰게 되면 뭐 죽지는 않겠지만 가독성부터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산더미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제를 해야 되고. 자, 지금 요 코드는 주석으로 막아봅니다. 선생님 이거 구동시키는 거 Shift F10 맞죠? 그렇죠. 예, 너무 많이 실행시키면 안 돼요. 예, 그런데 다 지우고서 해봐도 새로운 것만 아닌데요. 실행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그냥 오른쪽에서 입력하고 엔터 치고 입력하고 엔터 치고만 해야 돼요. Shift를 다시 누르는 게 아니라. 아까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Shift를 다시 눌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코드가 몇 줄이나 있을까요? 되게 많겠죠. 네. 그 다음에 코드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종류, 가짓수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코드가 몇 줄 안 되니까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많은 코드가 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익셉션의 종류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다 알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수백 가지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지. 자,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다가 나중에는 되게 많이 써요. 인덱스 에러, 밸류 에러 뭐 해가지고 뭐 하여간 굉장히 많이 써요. 여기가 엄청나게 길어요. 코드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유형이 에러 처리할 유형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인덱스 에러 난 다음에는 코드가 어디로 진행을 하게 돼요? 27번째, 29번째 건너뛰고 32번째 줄로 이동하게 되죠. 예, 여기 있는 거 32번째 줄. 이거하고 똑같은 구문이 엘리프가 되겠습니다. 엘리프도 어느 하나 실행하고 나면 바로 나머지를 다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문법 자체는 조금 틀린 형태지만 어느 하나가 실행되면 바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except라고 하는 것을 앞쪽에 만약 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것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놓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 걸러버리면 언노운이 되버리죠. 그러니까 exception도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층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조심할 점은 앞쪽에 놓는 것은 범위가 좁은 거, 예, 정확한 거, 디테일한 거를 앞쪽에 놓고 범위가 좀 포괄적인 거는 뒤에 놓고. 예, 만약에 exception을 여러 개 써야 된다. 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숫자에 관련된 에러라고 얘기한다면 뒤쪽에 뉴메릭 에러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더 포괄적이니까 뒤쪽에 놓아야 된다는 거죠. 뉴메릭 에러가 실제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익셉션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익셉션을 사용합니까?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할 때 보면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막 100페이지 정도 읽어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익셉션이 딱 떠버리면 지금까지 한 작업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런 경우를 겪어도 되지만 두 번째는 겪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 이 코드를 넣어가지고서 죽지 않게는 최소한 막아야 돼. 그 페이지를 버리면 되거든요, 차라리. 예. 그러니까 익혀는 둬야 돼.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finally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finally. finally라고 하는 것은 호출돼요. 무조건 호출되는 코드가 finally입니다. finally에서 하는 작업은 뭐냐 하면 반드시 호출되어야 되는 어떤 코드가 있을 수 있고 건너뛰고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 finally는 exception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고 무조건 호출되는 코드입니다. 자, 예외 마지막에 호출되는 코드이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resource라고 하는 것에 해제를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가령 앞쪽 코드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테이블이 존재하는데 다시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었는데 존재하지 않은 필드에 넣으려고 뭐 시도했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DB를 오픈하고 나서 처리하다가 프로그램이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그냥 엉뚱하게 빠져나가 버리면 DB는 닫혀있지 않게 되고 그 이후에 해당 DB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DB를 닫는 어떤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작업을 보통은 finally에서 합니다. 실패하건 실패하지 않건 무조건 DB는 닫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 거를 여기서 처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else. else는 빨간색 뜨네요. finally의 앞쪽으로 옮길까요? finally는 마지막에 호출되는 거니까 else가 뒤쪽에 있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실행해보면 에러 나지 않아요. 에러 나지 않는 게 아니라 호출되지 않습니다. else가 호출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exception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호출되는 코드가 else예요. 이거는 근데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에는 없는 개념이라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는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예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 자, 지금 설명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실 수 있어요. 저 코드는 이제 무조건 에러가 있는 거니까 else를 고치지 않는 나중에는 이게 어떤 게 생기냐면요. 인덱스라고 하는 변수를 어디선가 저 멀리서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덱스를 넣죠. 이때 인덱스에 올바른 값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보장하기는 어렵죠. 변수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except를 안 걸리면 이제 else가 프린트. 여기에 안 걸리는 거는 없죠. 앞쪽에서 수백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가 elif의 실제 X와 같은 거예요. 나머지 전체가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안 죽는 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PC나 앱에서 프로그램을 막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어버려. 짜증이 막 엄청나잖아요. 그럼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돼요? 하나 띄워야 되죠. 잘못된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시 실행해 주세요라든가 뭐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작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막든가.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기서 그런 작업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 뭔지 몰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경험성이 증가하죠. UX라고 하는 User Experience. 이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예배를 처리해 봤습니다. 자, 시간이 애매한데요.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10분이 아니라 5분만 쉴 겁니다.